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정부가 각종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우선 자연 상태에서 분해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개발하고 개발된 물질은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시범 적용할 예정입니다. 일회용 컵 대신 사용하는 텀블러 외부 표면에서 유해 중금속인 납이 검출됐습니다. 생활용품 납 함유량 기준에 최대 800배가 넘는 제품도 있었는데 손과 입을 통해 인체에 흡수될 수 있는 만큼 관련 규제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물러났던 장마 전선이 북상을 시작하면서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늘부터 사흘 동안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주말엔 5호 태풍이 중국 해안 지역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돼 장마 전선의 움직임이 유동적일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7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크기가 5mm 이하의 작은 플라스틱 조각을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하는데요. 요즘 각종 환경 문제의 주범으로 주목되고 있죠. 정부가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개발하는 등 미세 플라스틱 문제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육상과 해양 등 자연뿐만 아니라 식품과 농업 등 산업에서도 문제가 되는 미세 플라스틱. 최근 호주 뉴캐슬대는 사람 한 명이 매주 신용카드 한 장 분량인 약 5g의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한 오염 실태나 인체 위해성 등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국민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미세 플라스틱 대책 마련에 나섭니다. 우선 친환경 대체 물질이나 자연 상태에서 분해가 잘 되는 생분해성 물질을 개발합니다. 화학연구원 농촌진흥청 등에서 옥수수 전분을 이용한 바이오 플라스틱 그리고 자연적으로 분해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플라스틱을 농업용 비닐, 어업용 도구 등 회수가 어려운 제품군에 대해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또 미세 플라스틱 제거를 위한 하폐수 처리 기술도 개발합니다. 개발된 대체 물질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을 통해 시범적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일부 이제 개발된 것들을 현장 속에서 한번 이제 시민단체라든지 지자체랑 협업을 통해서 시범 적용을 하고 대신 단가가 비싸니까 그런 것들은 확산 단계 과정에서는 뭐 지자체에 보조금을 줘서 서로 코업을 한다든지.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세 플라스틱 다부처 연구개발 사업을 오는 2021년부터 추진하고 범부처 협의체도 내년부터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요즘 환경을 생각해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이나 종이컵 대신 텀블러를 이용하는 분들 많은데요. 일부 유명 커피숍 텀블러 외부 표면에서 유해 중금속인 납이 검출돼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주로 집 밖에서 음료를 마실 때 사용하는 개인 보온 보냉 컵 텀블러. 스테인리스 등 금속으로 만든 경우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으로 꾸미기 위해 외부 표면을 페인트로 코팅한 제품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페인트 코팅에서 어린이 지능 발달 저하와 식욕 부진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발암 가능 물질, 납이 다량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서 판매되는 텀블러 24개를 조사한 결과 4개 제품의 용기 외부 표면에 코팅된 페인트에서 납이 나온 겁니다. 유명 커피 전문점과 생활용품점 등의 제품으로 어린이 제품이나 생활용품 납 함유량 기준에 최대 800배가 넘는 많은 양입니다. 음료가 직접 닿는 내부는 아니지만 손이나 입과 접촉하기 때문에 인체에 흡수될 수 있습니다. 일부 제품의 경우 이렇게 페인트로 코팅된 면에 입을 직접 닿아서 마시도록 돼 있어서 납 섭취 우려가 더 큽니다. 환경 보호를 위해 씻고 휴대하는 불편을 감수하며 텀블러를 써왔던 소비자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손에 습진이 많아가지고 많이 불안한 부분이 있었어요. 환경을 위해 쓰고 있는 게 사실은 사람에게 유해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점점 텀블러를 쓰는 게 기피되는 것 같았어요. 문제는 텀블러를 포함한 식품 용기의 경우 내부와 관련한 유해물질 기준이 있을 뿐 외부 기준은 없다는 점입니다.
캐나다의 경우에는 페인트나 표면 코팅된 모든 소비자 제품에 대해서 납 함유량을 90mg/kg 이하로 규제하고 있는 만큼 관련 규정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오래 사용하거나 외부 충격으로 텀블러에 외부 페인트가 벗겨졌을 때는 사용을 바로 중단하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국제우주정거장이 태양을 지나가는 진귀한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90분마다 지구를 회전하는 국제우주정거장이 태양을 지나가는 사진을 발표했습니다. 나사 관계자는 마치 국제우주정거장이 태양 흑점처럼 보이지만 신기하게도 촬영 당시에는 태양 흑점이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에 서식하는 식물 겐티아나 루테아가 여성 호르몬 결핍 관련 질환 예방 등의 효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아주대 의대, 중국운남성 농업과학원 공동연구팀은 겐티아나 루테아의 추출물이 여성 호르몬 결핍 관련 질환의 예방과 치료 등에 뛰어난 효능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겐티아나 루테아는 유럽과 중국 등에서 재배되는 식물로 흔히 노란 용담으로 불립니다. 물리학자를 꿈꾸는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대전에 모였습니다. 실제 연구 현장에서 직접 실험에 참여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의 꿈을 더 단단하게 키우고 있는데요. 이정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엑시온, 이른바 암흑물질을 찾기 위한 시설입니다. 무진동 장치에 신호 증폭기를 설치해 신호가 아주 약한 암흑물질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초과학의 요람인 IBS, 기초과학연구원 연구 현장에 대학생과 고등학생 등 미래 과학도들이 참여했습니다. 확실히 구체적인 그림을 제시한다고 해줘야 되나? 그래서 저한테 꿈을 약간 구체화시키는 데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이처럼 물리학 분야에 역량 있는 학생들이 기초과학 연구 활동에 실제 참여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올해로 5년을 맞았습니다. We are giving them that power to understand how very difficult problems are still possible to work on and succeed. 올해는 모두 19명이 4개 연구단에 상주하며 실험과 이론 연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미래 과학도들에게 실질적인 연구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은 5주 동안 이어집니다. I'm hoping will help me with my future studies. It gives me an insight into what it would be like to be a professional scientist. 물리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을 위한 체험 교육. 다양한 국적의 과학도들이 기초과학을 배우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눌 수 있는 소통의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영상을 스마트 TV에서 시청하고 채팅을 스마트폰에서 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카이스트 신인식, 미 버팔로대 스티브고 공동연구팀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내 프로그램을 여러 스마트 기기에서 자유롭게 실행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기술을 단일기기 패러다임에서 다중기기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앞당기고 듀얼 스크린폰과 폴더블폰 등 차세대 전자제품에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마전선이 북상을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 사흘 동안 제주도와 남부지방에는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남해까지 물러났던 장마전선이 북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며 장마전선을 밀어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제주도를 시작으로 밤에는 남부지방에도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충청 이남까지 비가 확대하겠고 모레 오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도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후 장마전선의 움직임은 무척 유동적입니다. 중국으로 향하고 있는 5호 태풍이 열대 저압부로 약화한 뒤의 움직임과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 여부에 따라 장마전선의 위치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중국에 상륙한 열대 저압부가 우리나라로 올라올 수도 있고 북태평양 고기압이 크게 확장하면서 장마전선이 휴전선 부근까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에는 무더위와 열대야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겔라성 호우가 쏟아지는 등 날씨의 심술이 무척 심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김민우입니다.
충북 괴산에서 여름철의 별미 대학 찰옥수수가 본격적인 수확에 들어갔습니다. 오랜 기나긴 가뭄으로 옥수수를 재배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래도 200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농민들이 옥수수를 수확하느라 오전부터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성인 남성 키만큼 자란 줄기에서 낫으로 옥수수를 수확하는데 껍질을 까보니 알이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장기간 지속한 가뭄 탓에 수확량이 지난해보다 줄 것으로 보입니다. 옥수수 재배 농가 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재배 면적도 줄어들어 지난해보다 생산량이 1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가뭄에도 관수로 물을 공급하고 정성껏 키운 탓에 품질은 그 어느 해 못지 않습니다. 그래 날씨가 워낙 가물고 이랬어도 저희가 밤잠 안 자가면서 계속 물을 대주고 이래서 현재 지금 옥수수 상태는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믿고 잡숴도 되고. 지난 1991년 이 지역 출신 대학 교수가 종자를 공급해줘 대학 찰 옥수수로 불리는데 괴산군 주력 소득 작목으로 성장했습니다. 알이 부드럽게 씹혀 치아 사이에 옥수수 알이 잘 끼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전국에서 옥수수 출하가 본격 시작되면 판매처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 괴산군은 판로 확대를 위해 올해는 처음으로 편의점을 통한 유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규모로다가 소비할 수 있는 이런 쪽을 우리가 자매결연 지역이라든지 종교 단체라든지 또 그 직장 단체라든지 이런 쪽하고 판촉을 좀 하고요. 괴산군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옥수수 직거래와 괴산장터 온라인 쇼핑몰 운영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요즘 스파이더맨과 알라딘 같은 외화가 박스오피스를 점령하고 있는데요. 특히 입체 화면 등을 보여주는 특수 상영관이 흥행과 매출 면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면뿐 아니라 좌우에서도 거대한 괴물이 나타납니다. 700만 관객 돌파를 눈앞에 둔 스파이더맨 파프럼 홈을 3면에서 볼 수 있는 특별관입니다. 전체 러닝타임 가운데 3면 상영 분량만 40분에 달하는데 이 포맷으로 개봉 첫 주에만 15만 명에 가까운 관객을 모았습니다. 확 트인 느낌을 받았고 더 몰입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앞과 옆이 다 스크린으로 채워져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내가 영화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보는데 정말 몰입이 잘 됐습니다. 2개월 동안 영화 후반 작업 과정에서 제작사인 마블 스튜디오와 긴밀하게 협업한 결과입니다. 다채로운 재미를 줄 수 있는 씬들이 감초 같은 씬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많이 이제 처음에 선정을 할 때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놓치지 않고 저희가 좀 촘촘하게 흥행 역주행을 거듭하며 디즈니 실사 영화 가운데 처음으로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알라딘의 흥행엔 오감 체험 특별관인 4DX 등 특수관 상영이 한몫했습니다. 특히 모션 의자에 앉아 마법의 양탄자를 타는 경험을 느끼려는 관객이 잇따르면서 역대 4DX 사상 최고 흥행 신기록도 세웠습니다. 기존의 어두운 상영관에서 벗어나 거실에서 보는 밝은 상영관 컨셉으로 연 극장도 인기입니다. 고객들의 달라진 기호와 트렌드에 맞춰서 끊임없이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좀 더 그 컨셉 부분이 좀 더 강조가 된 그런 테마형 극장을 꾸준하게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나의 영화를 다채롭게 즐기려는 관객의 요구가 커지면서 이전에는 구색 갖추기에 불과했던 특별관이 이제 흥행의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바로 어제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7년 남녀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직장 내 괴롭힘 실태 조사에 따르면 1년간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약 73%에 이르렀는데요. 이번 법안의 시행으로 직장 내 갑질, 또 막말, 따돌림이 근절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이언스투데이 생각연구소에서도 이 이야기를 자세히 나눠볼까 하는데요. 단국대학교 심리학과 임명우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모두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